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1.24% 상승한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오늘 하나오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공중부양 캔들이 좀 출현을 해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가가 갭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저가가 어디까지 좀 밀렸습니까? 5일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종가를 결국에는 이전에 있었던 여기 고점이 보이시죠? 이 고점 부근까지를 싹 장악해주는 이런 상승 장악형 캔들로 끝났었던 하나오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오션이 주말 동안에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이슈가 많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오션이 급등을 보여주려다가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뭐가 치고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갔었던 배경에는 업종종합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금요일장에 이렇게 무섭게 하락을 보였었던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촉발됐었던 사건이다? 바로 보시다시피 목요일장에 미국 증시가 밀린 상황에서 이게 우리나라 금요일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하락이 있었던 상황인데, 금요일장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줬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은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짚어봐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빠졌었던 종목인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오션 자체도 원래는 치고 올라가면서 대장으로 활동할 수도 있을 만큼 좋은 내용의 호재가 계속 터져져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갈팡질팡하는 공중부양 캔들을 보여줬었던 이유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셌던 상황에서 특히나 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장세는 뭐였습니까? 바이오 장세였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루는 흐름만 만들어줘 놓고 윗단에서 버티고 있었던 하나오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오션의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한 틱 차이로, 자, 거의 한 호가 차이로 어떤 선입니까, 여러분들? 분홍색 선이 파란색 선 아래쪽에 있는 게 보이시죠? 우리가 분홍색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일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11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곧 5일선이 11선을 뚫어 올리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자리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전에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 지금 대략적으로 3% 정도 수익권에 있는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면서, 특히나 이 투자 경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경고가 재지정되지 않으려면 하나오션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보려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신고가 계속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파이팅 있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신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한 달 동안에 개인분들이 5천억 가까운 금액을 매수를 좀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오션이 조금 올라온다라고 해서 개인분들이 매도하고 나가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런 분들을 만나서 하나오션 매도 좀 하지 마세요라고 설득할 수야 없겠지만,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한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 영상이 개인분들한테 추천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됐을 때 유튜브를 지켜보시면서 개인분들이 어떤 걸로 무섭게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하나오션이 올라가는 걸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오션에 대한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일단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공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하나오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재지정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는 케이스에서 바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3번 조항 때문에 굉장히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재지정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번 조항이 뭡니까? 판단일 T의 종가가 2일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판단을 언제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11월 27일인데 왜 이게 해당되기가 어려운 내용이냐면, 하나오션 앞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줬었던 날이 몇 % 지금 주가가 상승
상승했습니까? 12%를 상승했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몇 퍼센트? 40% 주가가 상승하려면 상한가 한번 가고 10%를 추가적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20%씩 이틀 동안 상승해야 되는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캔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캔들 흐름이 연출됐었던 구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자 경고로 다시 한번 지정되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앞전에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의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굉장히 잘 먹히는 매매법이고, 이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분명하게 먹혀 들어갔었던 매매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대체 그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무엇이길래 라는 측면을 제가 한번 짚어봐 드릴 건데, 우리가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된 이유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4일차까지 기다리면서 이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전에 어떤 구간입니까? 이런 구간에서 하나오션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바로 급락이 연출된 이유로 여기서 딱 4일차인 이날에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 크게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음이 연출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음이 연출되면서 이때 당시가 16% 정도 수익권, 이때 당시가 19% 정도 수익권이었었던 하나오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로 들어갔던 날이 언제라고요? 8월 11일 이날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시 내용에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오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8월 11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날이었고, 우리가 4일차라고 하는 이 도지형 캔들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하나오션이면서, 최근의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어요? 바로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 이날 이 캔들에서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매매법을 적용하실 때는 종가상 잡아가시는 게 가장 정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최저점에서 잡는 것도 장중에 잡으면 가능하겠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 종가상 매수를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날이 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날 투자 경고로 다시 한번 들어갔었는데 10월 31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에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공시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오션이 10월 31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여기서 그냥 다짜고짜 추가 매수, 재매수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4일차 때 종가상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이 투자 경고 매매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3% 정도 수익권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가름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이걸 추적 관찰하면서 뒤늦게 밝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그래야지만이 제가 이게 먹혀 들어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이 자동으로 추천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나오션의 케이스만 말씀드리면 절대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믿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원익홀딩스의 케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어떤 구간이요?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바로 음봉이 뜨기 시작했고,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 이런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원익홀딩스인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었던 때가 언제라고요? 9월 12일.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다는 말씀인데, 9월 12일 우리가 공시 내용에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익홀딩스가 9월 12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죠. 자,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런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이후로 이 구간에서도 지금 네 번째 날인 바로 이날의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라고요?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10월 14일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0월 14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익홀딩스 10월 14일 정확하게 날짜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이날에 잡아갔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먹혔었던 종목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HJ중공업의 케이스도 같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HJ중공업은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 종목 매매 패턴이 굉장히 잘 먹혔었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냐면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고 우리가 4일차 때 마찬가지로 종가상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이 연출되면서 고점까지 해선 대략적으로 150% 가까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투자 경고로 지정됐었던 날이 언제라고요? 8월 1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8월 14일의 공시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중공업 8월 14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고 요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 원시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구간에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구간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지금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굉장히 잘 먹히는 기법이다 보니까 이 기법을 막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받아가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드렸죠? 무료로 그냥 오픈을 좀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건 어차피 공짜인데 한번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 경고 매매 패턴 뿐만이 아니라 하나오션 관련한 주요 소식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매매법 중에 단일가 매매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단일가 뜨고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다뤄드릴 기회는 없었지만 제가 단일가 매매법도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오션을 그러면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드렸었고 어디서 매도 타점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렇게 세론이 발생하면서 투자 경고로 지정되고 나서 이틀 동안 튀어서 올라오는 자리에서 일단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았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잡으면서 이 정도의 낙폭을 우리가 일단 피해갈 수가 있었던 하나오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는 앞전에 바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보시다시피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은 사실 어떤 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 60일선을 이탈한 다음엔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는 습성이 있더라. 이때 당시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60일선을 이탈한 다음에 튀어서 올라오는 습성이 있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 구간에서도 60일선을 이탈해놓고 튀어서 올라오는 습성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60일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실적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적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 저선가 물량 빠지고 고선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이 실적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왜 이게 실적선입니까? 여러분들 한 달이 20일이기 때문이죠. 영업일수로만 따졌을 땐 20일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면은 3개월 선이 바로 이 60일 선이기 때문에 실적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60일 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수복을 해줬었던 날이 언제라고요? 10월 1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용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0월 17일 날 하나오션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107,000원 이하로 한번 매수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중국의 제재에 미국이 반격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는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드렸다고요? 투자 경고로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낙폭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뺐었던 날이 바로 11월 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모든 분들께 타점 안내를 드렸던 건 아니고 하나오션을 단기적인 거래로 접근하시는 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하나오션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 타점 잡고 투자 경고 매매법에 따라서 4일차 때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 잡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가를 일단 14만원 부근에서 정리 안내를 드렸었던 바로 이 부분에서 정리 안내를 드렸었던 하나오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여기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 잡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은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안내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하나오션 매수 매도 타점을 이렇게 문자로 안내받아 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하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하나오션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땐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은 바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여러분들께 선물로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지금 왜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일라이릴리라고 하는 종목이 거의 150만원짜리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1000조짜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추세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꼭 가져가야 되는데 2733-8461로 한화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안내를 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가 뭐라고요? 로보스타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제가 먼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입니다 라고 해서 딱 추천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지금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 자체가 전혀 안 가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여러분께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어디서 찍은 영상입니까? 휴림로봇 영상에서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는데 9월 13일날 대놓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보스타 좀 매수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다는 말씀이고, 9월 13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세가 연출되기 바로 직전의 날이 언제였어요? 보시다시피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9월 13일 토요일날 영상 촬영했다라는 말씀이고, 로보스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로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요렇게 상승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226% 정도 올라갔었던 로보스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점을 어디서 쓰였었냐면은 11월 3일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4일차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고점을 찍었었던 날인 11월 3일날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고,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보시다시피 LNC바이오가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흐름을 보여주면서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일라이릴리랑 엮여버리면서 시원시원한 상승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켄바이오도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로키텔스케어는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날이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보시다시피 올릭스라는 종목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이게 월봉인데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D&D 파마텍이나 올릭스 어떤 종목이죠,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은 한 종목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로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까지도 수급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과거에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던 전적이 있는 종목인데, 상승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뺐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급하게 매집을 했었다는 말씀인데, 여기 구간까지는 찔러놓고 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인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면 주가가 살금살금 아무도 모르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바닥에서 역대급으로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최근에 장세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뛴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들? 200% 정도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200%씩 상승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제가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 226% 올라가는데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즌에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무조건 한 종목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까지 얘기하면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원금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약값이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한 명이 맞을 것을 몇 명이 23명이 맞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캐시카우라는 것 자체가 비만 치료제 한 달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매달 맞아야지만이, 꾸준하게 1년 이상 맞아야지만이 체중 감량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맞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733-8461로 하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나중에 이 종목도 이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되면은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오픈을 할 겁니다. 저 오픈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하나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하나오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최근에 하나오션이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연출되면서 흐름을 다져주고 있는 최근의 흐름인데, 이 구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고점, 거기를 지금 뚫어놓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연출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금 골든 크로스까지도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바로 금요일장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연출되면서 어떻게 수급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윗단에서 잘 버티고 있는 공중부양 캔들이 출현을 해줬었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한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내 조선방산에 5년간 11조 원을 투자하면서 미 필리조선소 7조 원 투자 계획도 내놓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승주 하나그룹 부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내용의 이슈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미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라는 부분이 원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국내에다가 조선방산 에다가 5년간 11조 원 투자한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50억 달러, 약 7.2조 원을 투입해서 연간 1.5척 수준의 생산 능력을 필리조선소를 20척까지 증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11조가 더 추가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다 더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 16일날 어제 나왔었던 내용의 이슈 중에서 미 해군 참모총장이 거제 하나오션을 방문하면서 MRO 협력 확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대형 조선 인프라 MRO 역량 점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미 해군 참모총장님이 방문했었던 상황이면서 하나오션 자체도 필리핀 해군에다가 KSS-3 PN 잠수함 등 패키지를 제안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얼마 전에 이 에이펙을 기점으로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우리나라 하나오션 측에서 요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요 후속 기사가 쏟아져 나왔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남중국해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호주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태평양을 봉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중요한 거점이 바로 필리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리핀에 있는 재료도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던 건, 이 미국 입장에서는 돈까지 줘가면서 제발 잠수함 좀 사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는 그렇게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측에서 슬쩍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나중에 이 내용도 계속적으로 후속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오션 PCL과 손잡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35년까지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무려 60조짜리 사업이면서 이걸 우리가 지금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거다? 바로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내년 말이면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까봐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의 수주잔고가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주잔고가 떨어져 갈 때쯤에는 또 추가적으로 수주를 계속 쌓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수함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이 잠수함에 대한 재료가 연결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전까지 지금까지 이미 쌓아놨었던 수주잔고가 계속 매출을 끌고 가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줄
하나오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추가적으로 중간중간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내용의 이슈는 이런 캐나다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슈가 계속 터져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는 뭐겠습니까? 1,500억 달러의 조선 투자 발생 모든 수익이 한국 기업에 귀속되는 이런 속보가 터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냐면은, 얼마 전에 이 3,500억 불의 펀드를 어디다가 미국에다가 투자하면서 이 중에서 90%의 이유는 누가 가져가겠다? 미국이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렸다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대형 이벤트가 발생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건조 핵잠, 여기서 얘기하는 핵잠은 핵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핵추진 잠수함과 핵잠수함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핵추진 잠수함은 핵 연료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잠항 기간이 무한에 가까운 그런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서 핵잠수함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핵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핵 잠수함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풀어준 게 아닙니다. 비확산 조약이 있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풀어줬었던 상황이고, 이 핵 추진 잠수함은 어쨌든지 간에 국내 기업에서 누가 바로 선체는 하나오션으로 지금 다들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로는 두산 에너비라고 되어 있는데 양국 팩트시트 발표라고 하면서 하나오션 거제조선소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이슈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끝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해버렸습니까? 갑작스럽게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서, 아, 이거 그냥 립 서비스만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보시다시피 필리조선소는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오래 걸리는 거 괜히 립 서비스만 선심 쓰는 척 했네라고 생각했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30년간 매년 40조 원대 군함 발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K조선의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속도 붙는 마스카라고 하면서 HD연대가 사상 첫 미 군함 건조를 참여했었기 때문이에요. 기념비적인 사건이 터져줬다. 그러면서 우리가 HD연대한테 뒤처졌다라고 해서 화를 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다 달려들어서 해도 모자랄 정도로 어떤 게 미국과 지금 중국의 함선은 숫자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미국 입장에선 어떤 게 가장 자랑거리입니까? 바로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랑거리인 태평양 칠함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항공모함의 숫자 자체는 지금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이 항공모함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호위하는 함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 함정의 숫자 자체가 지금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으면서 건조 역량 자체가 200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해양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언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군함 건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얼마 전까지 이 3,500억 불의 펀드가 교착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아, 이거 사실상 마스가 프로젝트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이런 얘기가 돌았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군함이라는 것은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이런 내용의 이슈 때문에, 이 안보랑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조선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추세가 좋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모두 다 불식시켜버릴 수 있는 미 군함 건조 참여를 처음으로 해냈던 게 바로 이 HD현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합하실 게 전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쪽으로도 순번이 올 수밖에 없다, 하나오션 측으로도 당연하게도 순번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해외에 이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랑 어떤 걸 체결했습니까? MOA를 지금 체결했었던 HD현대인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인수의 귀재, 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하나그룹 측에서 필리조선소 인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까지 오스탈까지 같이 인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스탈 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9.9%까지 가져가는 것이지 완전히 경영권을 넘겨받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 오스타를 만약에 지분 인수를 19.9%까지 하면서 전략적인 파트너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올라갔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오스탈 지분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하나오션은 반영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오스탈 지분 인수에 대한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하면 하나오션 다시 한번 무섭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리는 투자경고 매매법에 의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갔고 상승 흐름을 보여준 이후로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매도 타점까지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오션 앞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투자경고 매매법에 의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애매하게 넘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면서 조정을 꽤나 오랫동안 보여줬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우리가 무조건 손 놓고 아 이거 어디까지 갈 거야 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2733-8461로 한화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2733-8461로 하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매수 매도 타점 대응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 받아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하나오션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하나오션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